자,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이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799불, 그리고 XRP는 40센트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좀 방어를 좀 잘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른 코인들과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가지고 이 비트코인에게 딸려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이렇게 시장도 안 좋은데 또 한 가지 심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XRP 기축 거래소이자 곧 있으면 XRP 파트너, 그리고 윗세윈드와도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이 비트루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킹을 당해가지고 XRP랑 ADA 420만 달러치가 털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잠잠할 만하면은 터지는 해킹 사건, 그리고 최근에 특이하게도 이상하게 XRP 지갑들이나 XRP 거래소를 습격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보여지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행히 비추로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가 있어가지고 이 해킹당한 금액을 전부 다 메꿔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운이 좋게 거래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줄 수 있으면 모르는데 이제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에 보상이 안 되면은 거래소가 그냥 파산되고 이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곤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부디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절대로 암호화폐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알트코인들도 따라가기 때문인데 제가 나중에 암호화폐 시간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는 할 건데 이 대표 암호화폐 분석가죠. 조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CME 선물 갭이 8,400불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는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개의 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10,000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8,400불대까지 갭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라고 하더라 할지라도 크게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올 수도 있고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급작스러운 하락과 함께 이 테더 USDT 코인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면은 항상 1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엄청 떨어졌죠. 지금 보시면은 98센트까지 떨어졌고 그 TrueUSD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80 몇 센트까지 떨어졌었다라고 합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 달러 가치가 약간 떨어졌죠. 최근에 달러와 더불어서 전세계 다른 나라 통화들도 굉장히 좀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국에 리브란지 개구란지 그거 나와도 굉장히 많은 부가적인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리플사의 삼촌 딜립 라오에 관한 것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중앙은행에서 주최를 하는 지불 관련 행사에 딜립 라오가 참석을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DLT 관련 사용에 관한 패널에도 참석을 했었지요. 그 후에 딜립 라오가 이런 트윗을 남기는데 이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정말로 분산원장 기술과 리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자, 이 행사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행사 같은 경우는 99개 단체 및 회사, 은행들, 그리고 50여 개의 전세계 중앙은행들에서 총 186명의 대표들이 참석을 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행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참석하고 있는 은행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죠. 이 전세계 중앙은행들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한국은행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뭐 했을까요? 뭐 하나라도 좀 배워왔으면 좋겠는데 가서 또 이제 귀 틀어막고 맛있는 거 먹고 관광이나 하다가 돌아온 것은 아닌가 하고 그런 걱정이 드는데, 자, 그 외에 전세계 중앙은행들 명단을 보면은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태국의 BBVA 은행, 호주 중앙은행 등등 굉장히 많은 중앙은행들이 참석을 했었죠. 그리고 또한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정도로 정말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였었던 그런 미팅이었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들을 불러놓고 블록체인 행사랑 한 거랑은 이제 완전히 차원이 틀리죠. 그리고 이 정도 행사에서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번 행사는 미디어에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행사다. 여기서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은 아닌가 하고 제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지, 이 치사한 놈들아. 자, 그리고 본 행사에 관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 작년에 2018년도에 딜립 라오가 블록체인 벤처 서밋에서 이야기한 영상이 공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리플사의 계획들 그리고 이제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No, so as I said, the Xcurrent product, the way it's implemented today, uses fiat currencies. So the convergence that we see coming in the next phase is for banks to have an option to say, do I want to use XRP? So instead of the German bank holding Turkish lira, they could say, Akbank, are you able to accept XRP and give me Turkish lira? Here's 100 lira worth of XRP. Here's 1,000,000 lira worth of XRP. And instantly that can be settled without having to hold balances. So that's the holy grail. That's the ultimate end goal that we're aiming for. But if you don't have connectivity, you can't even start. So first you get the banks connected. They do what they're doing today better. They like it. They build new services on it. Then they go, I want to do this in 100 countries, but I can't hold currencies in 100 countries. Well, guess what? You got XRP. So it's a phase strategy, but that's the way banking works. 자, 누군가가 첫 번째로 질문을 했죠. 엑스커런트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딜립라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엑스커런트는 오늘날 이제 법정 통화만을 사용을 하고 있다. XRP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인데 이 다음 단계, 리플사의 다음 단계는 바로 이 은행들이 XRP를 사용하기를 원하는가이다. 예를 들어서 독일은행이 터키 리라를 원하는데 독일은행은 터키의 예를 들어 악뱅크에게 야 니네 우리가 XRP 줄 테니까 터키 리라 좀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100 터키 리라만큼의 XRP를 보내주면은 100 터키 리라를 바로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거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XRP를 사용하게 되면은 밸런스를 기록할 필요 없이 즉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리플사의 홀리 그레일 이 최종 목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결성이 없으면은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은행들을 연결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결된 은행들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제 더 나은 서비스라서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은행들이 100개 이상의 나라와 일을 하려고 해도 동시에 100개의 법정 통화를 그 은행에서 보유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XRP가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이 100개의 법정 통화를 가질 필요가 없이 XRP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어떤 나라의 통화와도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바로 단계로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약간의 설명을 이렇게 붙이자면은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엑스커런트입니다. 은행들이 이제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이 디지털 에셋 XRP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로는 XRapid이 사용되는 것이죠. XRapid이 사용되면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XRP를 직접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소를 사용해서 이제 바로 즉시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최종 목표 그것이 바로 은행들이 XRP를 홀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즉시 은행들 사이에서 XRP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이제 최종 목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리플사는 자기들의 이득 챙기기만 바쁘고 XRP 사용이나 XRP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많은 리플사의 간부나 빵형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셨다라면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눈앞에서 가격이 별로 안 나가니까 이런 코인들하고 섞여 있으니까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그냥 쓰레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죠. 정말 좀 안타깝기는 한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꼭 남에게 시비를 겁니다. 자, 아무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머니그램의 CEO가 오늘 라이브로 새로운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또 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이 머니그램의 CEO고요. 이름은 이 셜록 홈즈의 사돈의 8천 정도 되는 알렉스 홈즈입니다. 이 인터뷰는 이제 몇 시간 전에 한 따끈따끈한 그런 인터뷰이고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To create what we have thousands of bank accounts around the world and the ability to pre-position cash. So, the partnership really gives us a chance to speed this up and really gives them a chance to put real-time, meaningful value into the network and online and get that liquidity through the system. And I think it's going to show that from a platform perspective, XRapid and XRP as an asset is the absolute right one to use for the settlement purposes. And it should, I would think, if done well, is going to enable others to want to jump on board and participate as well. Because I think it's a little bit of the chicken and the egg. I think we have liquidity.
We don't have the speed and the back end processes. They have, the speed, but not the liquidity. I think it's a perfect marriage, and I think it's going to be a great opportunity to show the world what we can do together.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1000개가 넘는 은행 계좌들을 가지고 있고 이 프리펀디드 어카운트 및 사용이 준비가 되어 있다.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은 이런 부분들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실시간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상에서 가치를 제공한다. XRP와 XRapid은 단연 최고의 결제 자산과 플랫폼이다. 일단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게 되면은 다른 회사들도 참여하게 될 것 같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유동성이 있으나 속도가 느리고 이제 기술면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리플사는 속도를 가졌고 유동성은 적다. 그러므로 리플사와 머니그램은 이제 최고의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곧 있으면 굉장히 큰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죠. 머니그램도 머니그램이지만은 이 중앙은행들 측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엑스랩이 출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시세표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곳에서 사용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은 이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한 소식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사의 파트너십에 관한 것인데요. 이 파트너십은 조금 더 특이합니다. 일단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플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XRP를 사용하는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발표한 자금세탁 규제를 준수할 수 있다. 자, 과연 어떤 파트너십이냐? 보시면은 그것은 리플사 측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코인펌이라는 회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 CEO가 이야기하기를 코인펌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암호화폐를 거래를 할 때 첫 번째로 상대방이 암호화폐를 받게 되는 상대방이 믹서라는 기술을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믹서가 뭐냐면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암호화폐가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을 당하면은 해커들이 그 훔친 코인들을 바로 이렇게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계속 돌리죠. 여기저기로 계속 돌리면서 조금씩 사방에 흩뿌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금 세탁도 가능한 것인데 이런 것을 믹서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펌 같은 경우는 거래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캐내지는 않지만은 그 암호화폐 주소가 익명 주소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검색해가지고 위험 정도를 구분해서 등급으로 0부터 99까지 매깁니다. 99가 이제 제일 위험한 의심스러운 그런 주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CEO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 정보들을 일일이 파헤치는 것보다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인펌의 CEO의 말에 따르면은 이 파트너십은 2달 전에 리플사의 공동 창립자와 함께 맺어진 파트너십이다라고 포브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사가 가장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규제를 잘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트너십이 전혀 놀랍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리플사가 그동안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가를 엿볼 수가 있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해본 소식입니다. 2019년도 어느샌가 2분기가 지나가고 있죠. 자, 2분기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리플사와 XRP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을 이 레오나이더스님께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빠르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일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4월 1일 때는 룩셈버그에서 XRP를 지불형 토큰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종류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4월 3일에는 이 사고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의 송금 업체가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거래소를 만들고 여기에서 XRP를 아프리카 랜드로 교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쭉 내려가서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들 잠깐 보면은 4월 25일 요시타카 키타오 회장이 리플사의 이사회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죠. 키타오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리플 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XRP를 엄청나게 많이 산 그런 인물입니다. 리플사와 XRP 성공이 이 SBI에게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상장 소식이 있었고 앞서서 해킹을 당했던 비추르가 XRP 팁밥과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30일 또 거대 뉴스가 나왔었죠.
웨스턴 유니온 그리고 머니그램과 이제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리아 머니 트랜스퍼가 리플넷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정말 엄청나게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자, 아무튼 이런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중남미에서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 쭉 내려갑니다. 다 스킵하고 내려가서 이때 이제 거대 뉴스가 한 번 더 이렇게 빵 터지죠. 날짜는 5월 17일. 스위스 내셔널뱅크가 주최하고 이제 국제 결제은행의 장 등 각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장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이런 모임을 가졌었는데, 여기 빵형이 등장해가지고 떡하니 앉아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플사의 제품들, 특히 XRP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 인터뷰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보통 빵형이 패널에 등장을 하면은 막 자신 만만해가지고 막 말을 막 강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엄청난 기세를 보이는데, 여기 모임에서는 엄청 긴장한 모습을 보였었죠. 말을 막 더듬고 정말로 조심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때 또 이제 화제가 됐었던 것이 이 크리스틴 르갈드 IMF의 총재,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양반, 숨겨진 절대 보스, 국제결제은행의 우두머리도 여기에 참석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 미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계속해서 상장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파트너십, 그리고 2019년 6월 11일 리플사의 지사가 브라질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정말 좋은 소식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그리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1분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이 6월 17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같은 날 코인온 트랜스퍼가 SBI 리플 아시아와 또 이렇게 협업을 맺게 되죠. 이름으로써 이제 한국에서도 한 줄기 이제 빛이 들어오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샌드프렌드가 드디어 정식 출시를 하면서 XRP를 통해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소식, 이미젤과 코일과의 협업, 그리고 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2분기였습니다. 정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소식이 쏟아진다라는 것은 그냥 막 호재를 막 퍼날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일을 해서 사업들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사업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또 이제 바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재밌는 거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꼭 XRP 로고처럼 생겼죠. 옆으로 돌리기만 하면은 완전 XRP 로고인데, 이 짤을 끝으로 이제 저는 영상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이제 절대로 XRP 존버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하진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항상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 싶으시면은 그때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 다른 일들을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힘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